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경매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경매 입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유지분 경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지분 경매와 형식적 경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 시간에 방송한 14번의 공유지분 경매의 이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신고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법정 지상권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유를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을 한 다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형식적 경매, 즉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경우 그걸 경락받은 사람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정지상권 편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 편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형식적 경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입니다.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유치권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치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즉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경매의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인데, 예를 들어 토지를 몇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가 지분권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맨 처음에는 지분을 나누는 등의 합의를 종용하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토지 전체를 경매에 넣어 현금화를 한 후 지분도로 현금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 경매를 하면은 전체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므로 지분권자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매에 참여하여 제일 높은 가격에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보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물건 중에서도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수직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수평적 공유지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명의 사람이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각각의 지분에 맞게 구분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는 각각의 지분으로, 주택은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7번 토지 지분과 주택이 경매에 나온다면 토지는 8분의 1, 주택은 7번 토지에 있는 전체라고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도 토지는 8분의 1, 주택은 7번 지상에 있는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경매에서 토지가 8분의 1만 경매에 나왔으므로 지분 경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분 경매가 아닌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직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층 건물을 각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갑이 3층, 을이 2층, 병이 1층 전체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매매를 한다고 해도 토지와 건물 지분이 각 3분의 1씩 지분 이전이 되겠지만은 갑을 병이 각각 한 층씩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2층이 경매에 나왔다면은 토지는 3분의 1, 건물이 3분의 1이 나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3분의 1과 2층 전체가 경매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지분 물건은 경매가 아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분 물건이라 생각이 쉽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이런 물건을 찾아내려면 감정평가서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수직적, 수평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물건이 경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타경 18,865 사건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면 각 3분의 1씩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경매 물건의 내용을 봐도 토지 건물이 각각 3분의 1씩입니다. 건물의 소유도 지층, 1층, 2층이 각 3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각각의 지분이 각각의 지분으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도 각각의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공부상, 즉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는 각각 3분의 1씩 소유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구분 소유적 구분 형태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공부상 2층, 통칭 3층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필자가 수직적, 수평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수직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자, 감정평가서의 다른 부분을 봐도 토지와 건물 1, 2층, 지층이 각 3분의 1인 것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평적,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관계인 것을 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7 타경 8,817호 1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와 건물을 보니까 토지는 지분, 건물은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물건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토지는 6분의 1 지분, 건물은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를 보면은 지분이 아닌 단독 소유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 소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각각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단독 소유, 토지는 지분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6분의 1 지분이고 건물은 채무자의 소유 물건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소재 이치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나온 도면을 보니까 전체 지분 중에서 평가 대상 토지 지분과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전체 토지와 건물 중에서 이렇게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이고 이 물건의 낙찰자도 이 지점을 낙찰받는 것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공유지분 경매 중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책자에서는 필자가 말씀드린 수평적, 수직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매우 편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익지문 물건을 경납받은 다음 해야 할 사항, 즉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